자, 또 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라는 것은 천간과 천간, 지지와 지지, 천간과 지지, 지지와 천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자평진전, 자, 심효점의 자평진전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이부유 인묘자 그래요. 어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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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또다시 인묘가 있느냐? 이게. 그 앞에 말이 뭐였냐면 그거 있어요. 가불이 있다 그랬어요. 가불이. 천간에 가불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목이라 그랬거든. 그 목이라 했는데 그 목이라 그래 놓고서 어째서 또 인묘가 있냐는 거야. 인묘가. 이 인묘를 왜 또 목에 또 인묘는 또 왜 있냐? 천간에는 이제 가불목이 있다라고 했더니 지지에도 또 인묘가 또 있다. 이게 인묘가 또 있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보죠. 자, 이거 인묘예요. 아까 앞에 인묘죠. 인묘 역시 가불과 함께 음양과 뭐 천지로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동과 뭐 그래요. 동과 정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야? 음양이라는 말은 이 동정의 후대 용어라 그랬죠? 바로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천지라는 말 다른 말로 천간과 또 뭐? 지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 동정은 뭐예요? 천간과 뭐? 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을, 갑과 을을 음양으로 구분하면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 되는데, 갑을이라는 것은 목이에요. 목. 갑이라는 목은 하늘, 천간이라. 하늘의 음양이 되고, 하늘의 음양이 되고. 갑을이라는 거는, 갑을이라는 이 목은 하늘의 음양이라는 거예요. 천간의 음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간의 양, 을은 천간의 뭐? 음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봐요. 인묘를 음양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인묘를 구분하면, 이는 양이 되고, 묘는 음이 되는데, 이 인묘라는 목은 지지, 땅, 지지의 음양이 되는 것이다. 지지의 음양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무리 없이 갔죠? 네.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익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봅니다. 그 다음에, 갑을과 인묘를 총괄하여 음양으로 구분하면, 갑을은, 이건 이제, 자, 아까 제 갑은 양이고, 그죠? 을은 뭐예요? 음이고, 이는 뭐예요? 양, 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걸 총괄해가지고, 그러니까 즉 뭐, 천간과 지지 개념으로 이렇게 나눌 때는, 갑을을 갖다가 뭐라고? 양이라 하고, 인묘는 지지니까 음이 되는데, 목이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자, 목이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을 이룬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이게 상을 이룬다 그래서 상을. 이 상이란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상이라는 거는 없는 것이 아니지만 보이지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했죠. 기적 존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그 기적 존재가, 이 기적 존재가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천간이란 말이에요. 천간의 성질. 이것이 땅으로 내려와. 지지로 내려온다. 이게 지지로. 이 지지로 내려와서 뭐 지지 속에 뭐와 이는 지장간과 뭐예요? 같은 성질끼리 뭐한다? 결합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걸 간지결합이라 한다 그랬죠. 뭐라고요? 간지결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지결합의 진짜 의미는 이 천간과 지지의 결합이 아니라
천간과 지지 속의 뭐 지장간과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되었을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운적인 것이 땅에 내려와서 뭐 형체를 이룬다. 형태를 이루게 돼 있다. 즉 이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리의 기운이 땅 속에 있는 보리의 기운과 만나게 돼. 그 결합이 돼. 그럼 뭐가 된다고요? 보리가 되는 거예요. 보리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보리라는 상이 하늘의 상이 지지의 뭐 지장간에 있는 보리의 상과 뭘 한다고요?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지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형이 만들어져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지지는 그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불은 하늘에서 운행을 하고 갑은 하늘에서 운영하고 임묘는 그러니까 가불을 부여받음으로써 부여받는 거예요. 풍부라는 뜻이에요. 부여받는 다른 말로 자 하늘의 상을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의 상을 지지 속에서 그죠? 이 지지 속에서 이 인원으로 결탁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풍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다음 뭘 만들어진다고요? 빙고 형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형이 만들어진다. 형태가 만들어진다. 여기 보리의 기운이 지지 속에 인원에 있는 보리의 기운과 결합함으로써 뭐 보리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묘가 존재하는 것이니 가불의 시해에 의한 것이다. 아하. 자, 그냥 지지에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간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지지에 내가 그 씨를 또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인원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과 결합했을 때 비로소 뭐 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불과 인묘로 볼 때요. 가불은 마치 장관과 같고 인묘는 마치 장관이 관할하는 지방과 같다. 마치 장관이 관할하는 지방과 같다.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불은 장관이야. 인묘는 뭐냐면 그 장관이 관할하는 지방을 말해. 이해가나요? 다시 말할게요. 장관은 부천시, 부천시장이야. 장관은 부천시장인데, 가불은 뭐예요? 가불은 부천시장이야. 근데 인묘는 뭐냐면, 구청장이 아니고, 부천시장이 관할하는 부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사람 시장을 먼저 넣어버려서 그래요. 여기가 현재 부천시장 이름이 누구예요? 김만수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만수 씨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 가불이라는 건 김만수예요. 김만수인데 인묘라는 건 뭐냐면 그 김만수 씨가 뭐예요? 관할하는 부천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이해갔죠? 자, 그래서 갑은 인에 녹을 넣고 을은 묘의 녹을 넣는데 자, 이것도 하나씩 분석하죠. 갑은 뭐예요? 어디에? 인에 녹을 넣는데 실제인지 한번 갑이 여기가 인이 있어요. 가봐요. 절태 양생욕대 녹 맞아요, 안 맞아요? 녹을 넣는다. 갑은 어디에서? 인에서 걸록이야. 녹을 넣어. 을은 묘에서 녹을 넣는데 한번 가봐요. 절태 양생욕대 녹.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녹을 넣는데 마치 중앙관리가 군에서 지방관리가 읍에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관리들이 자신들의 관할하는 그 임지를 말하는 거야. 김 선생 저 나주에 가서
그러면 김 선생이 갑이야. 가불이야. 나주가 뭐야? 관할하는 임지가 인묘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쉽게 말해서 그 소리예요. 각각 한 달 동안 명령을 수령하는 것과 같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러니까 장관이 있고 자 관관이 있고 여기에서 이래 보면은 갑은 인에서 록을 넣고 을은 묘에서 록을 내 마치 중앙관리가 군에서 지방관리가 읍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이제 각각 한 달 동안 명령을 수령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이 한 달 동안에 얘가 뭐예요? 수령을 한다는 거예요. 사령을 한다. 얘가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뭐예요? 뭐가 있잖아요. 무, 병, 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의 이게 사령하는 여기서 한 달 동안 그 한 달 기간 동안 한 달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 인신사에는 776이에요. 가령 776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 명리학에서 격을 잡을 때는 이 776일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776을 분열하는데 무토가 7일, 병화가 7일, 간목이 16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며칠이에요? 30일을 하는 바로 그렇게 임지에서 요것들이 이렇게 사령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원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천간과 지지의 조합에 대해서 배합에 대해서 어떤 원리 구조를 갖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가불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가불은 이게 하늘, 이 천간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가불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동하여 머물러 있지 않는다. 천간은 동한다 그랬죠. 월건 인월은 왜 항상 갑을 필요로 하는가? 갑을 필요로 하는가? 월건 묘월은 왜 항상 을을 필요로 하는가? 인묘는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멈추어 옮기지 않는다. 아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천간은 동하니까 왔다 갔다 옮겨지죠. 옮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지는 옮겨가지를 못해. 딱 그 자기 것만 해. 자기 것만 해.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 게 이 갑은 이렇게 천간은 동하기 때문에 옮겨 다닌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지는 그렇지를 못해. 그래서 이는 오직 을이 아니고 뭐 갑만. 을은 오직 뭐예요? 을만 해. 왜 그런가? 양지는 뭐? 양간만. 음지는 뭐? 음간만. 자, 양지는 자인진 오신술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자, 뭐? 인, 진, 오, 신술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 나중에 육효 배울 때 반드시 써야 해요. 자인진 오신술. 구성 배울 때도 이게 필요하고. 자인진 오신술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자인진 오신술을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양지라 그런다 그랬어요. 육양지야, 육양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뭘만 한다고요? 천간이 양간만 가능해. 양간만. 그럼 요건 뭐예요? 인이니까 인은 양간이 뭐가 있어요? 인의 양간 중에서 인이 올랐던 자기하고 오행과 같은 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갑과 을이 있는데 얘는 양지잖아요. 양지니까 을에는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그럼 어디로 간다? 갑만. 그러니까 갑인만 가능하지 을인이라는 말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얘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얘는 뭐든.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축. 그죠? 묘, 사. 이, 유,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음지예요. 육음지야. 이 음지에 요 묘를 볼게요. 요 묘 역시 마찬가지 갑을과 동일한 오행이죠. 그죠? 그런데 이건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묘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로 간다고요? 오직 뭐예요? 을묘. 음간과 음지니까 을묘에만 왜? 얘는 움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갑은 비록 번갈아서 바뀌지만 월은 월건 인을 필요로 하고 을은 비록 번갈아 바뀌지만 마찬가지로 월은 뭐? 묘를 필요로 한다. 오직 그런 거예요. 기회 측면으로 논한다면 갑은
을보다 왕성하고 질의 측면으로 난다면 을은 갑보다 견고하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론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로 말하면, 기의 측면으로 말하면 갑은 을보다 왕성해. 갑은 을보다 왕성하다. 왜 그런가? 이거는 갑이라는 것은 순행의 측면인데, 자 볼게요. 갑, 을, 병정, 부기, 경신, 인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갑은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의 짝을 찾아서 이렇게 기토를 자기 짝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기토를 찾아서 이렇게 순행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은 기의 측면으로 논한다면, 갑은 을보다도 기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기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이 을보다 뭐예요? 더 강한 것 같다. 그런데 을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기적으로, 갑은 기로 가려고 하는데 경금이 이렇게 치고받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못 넘어간다 그랬죠.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갑은 기적으로는 을보다는 분명히 왕성한 것 같은데 확 피어나니까. 그런데 을은 실질적으로 이게 갑은 경한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을의 짝은 뭐죠? 경금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걸 갖다 합한단 말이에요. 이걸 합하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갑보다 사실은 더 어떻게 해요? 견고한 거예요. 을이 오히려 더 견고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갑이라는 것은 오에 가면은 죽어. 갑의 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막 성장하는 목기, 성장하는 기운은 나무로 봐도 돼요. 목기, 그러니까 여름에 한 5월에 가면 사실 성장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는 뭐 해야 되죠? 익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더 견고해지고, 이때는 물이 오를 때잖아요. 그죠? 5월까지는.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을이 어디에서 생한다고? 어에서 생한단 말이에요. 바톤을 이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부터는 물이 익어가고 견고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질적인 면에서는 을이 갑보다 어떤가요? 훨씬 더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볼 때는 이건 피어나가는 형상이니까 을보다 갑이 더 보면 뭐예요? 왕성한 것 같죠. 그러나 단단하고 견고한 것으로 봤을 때는 뭐야? 을이 오히려 더 갑보다 견고하다. 이렇게 이해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원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시중에서 어떻게 첨단 물상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갑이 강하고 아름다리 나무고 을은 화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비유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을은 약한 것 같고 갑은 강한 것처럼 느껴지죠. 이러면은 실제와는 10만 8천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갑은 우뚝 서선 가고 강하고 뚝뚝하고, 을은 당신은 말이지 갑목이 없으면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실은 그게 아니고 왕성한 기운으로 볼 때는, 기로 볼 때는 갑이 을보다도 분명히 왕성하지만 질로 볼 때는 을이 갑보다는 어떤가요?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을의 짝은 뭐예요? 경금이죠. 경금은 바위 같은 거예요. 무쇠 같은 거예요. 그 개와 짝을 했으니까 을이 강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안 단단해졌어요? 아주 단단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보다 사실은 어떻다? 더 견고하고 더 강건하다라는 걸 이해해요. 왕성한 것은 갑이 을보다 더 왕성한 것이지만 질적으로는 을이 갑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강하다라는 걸 이해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부분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요. 또 봅니다. 이거는 심효첨의 자평진전을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원서들이에요. 자, 속서에, 이 속서라는 거는 시중에 있는, 그러니까 막 명리한답시고 막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속서의 잘못된 주장에 의하면 갑은 큰 숲이니 무성하면 베어내는 것이 좋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아까 내가 설명한 같은 말이죠.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을은 미약한 묘목이니 약하고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음양의 이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해 갔나요? 네. 심효점은 통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갑은 무성하고 뭐예요? 큰 숲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을은 그저 묘목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묘목에. 어린 뭐 이런 걸 묘목에 불과하다. 여기 묘목 있죠. 이 묘목은 이렇게 고치죠. 자, 요거는 요 오타예요. 자, 풀초변에 밭전자 이렇게 고쳤어요. 여기 묘자예요. 묘목을 해야 되는데 요 내가 그 오타입니다. 묘목은 미약한 묘목이에요. 어린 이렇게 묘목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 종자목들 이렇게 고쳐. 풀초변에 밭전자 묘목. 미약한 묘인이 약하고 손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음양의 이치를 모르고 있는 그런. 그래서 그냥 갑목은 무성하고 우람하고 아름드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을보다 강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음양의 이치를 몰라서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이제 속서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바로 이런 속서들이 시중에는 많은 거야. 그 시절에도. 이해 가세요? 지금 시절에는 어떨까요? 더 많은 거야 지금. 이걸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다. 자, 또 봅니다. 목을 통해 유추한다면, 목을 통해서 유추한다면 다른 오행 역시 알 수 있다. 이와 같다. 오직 토만이 목화 금수에 조화된 기, 충기. 자, 이 말이죠. 목을 통해 유추한다면 다른 오행 역시 알 수 있는데 오직 토만이 목화 금수에 조화된 기임으로 그랬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내가? 충기라 그랬고 요거는 뭐요? 종기라 그랬고 이거는요 잡기라 했어요. 자, 이거를 봅니다. 이렇게 심요청은 요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면 충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충기다. 근데 이제 이 충기라는 표현은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같은 발음이에요. 같은 발음인데 요거 뭐냐면 자, 찌를 충자. 이거 찌를 충자라. 이렇게 요것은 찌를 충자라고 쓰고 읽기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종자로. 그래, 뒤섞일 종자로 읽는 거예요. 뒤섞일 종자. 그래서 여기는 종기라는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응용하기 위해서 잡기, 잡형제 신요점은 다시 이를 또 잡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잡기라는 말이 뭐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토만이 목화금수에 조화된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오직 토만이. 그 토만은 뭐냐면, 자, 봐요. 오직 토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토만이. 자, 축, 진, 미, 술. 이 토만이 조화된 기운을 가지고 다 섞여. 목화금수에 조화된 기운을 그걸 종기라 그래. 또는 뭐 잡기라 그래.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축 중에는 뭐가 있죠? 개, 신, 기가 있고, 진 중에는 을, 개, 무가 있고, 미 중에는 정, 을, 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술 중에는 신, 정, 무가 있더라. 자, 봐요. 여기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 금, 토. 여기는 목, 수, 토. 여기는 화, 목, 토. 여기는 금, 화, 토. 이런 식으로 목화, 금수를 토만이 오직 저렇게 다 종기 뒤섞여, 잡기 섞여 있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조화된 기운이다라고. 이 조화된 기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봐요. 축은 봐야죠.
요 축과 진 사이에는 뭐가 있죠? 그래요. 인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인묘가 있고 진과 미 사이에는 당연히 사오가 있고 미와 술 중은 신유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술과 토에는 자축이 있다. 아, 해자가 있다. 자, 해자가 있다. 그래서 해자는 수라하고 해자는 북이라 그러고 해자는 겨울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인묘는 목이라 그러고 봄이라 그러고 동이라 그러고 사오는 화라하고 남이라 하고 여름이라 하고 신유는 가을이라 하고 금이라 하고 또 뭡니까? 금이라 하고 계절은 가을이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절들을 이런 토는 이 자기가 다 썩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골고루 제어하고 또 뭘 한다? 여기 써 있어요. 목화 금수에 잡기 때문에 막 조화를 조화된 기운이 되는 것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해자라는 이 해자는 수이죠. 이 수가 바로 인묘로 가버리면 이 찬기운이 인묘로 목으로 바로 가버리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동목이 다 얼어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또 물을 너무 많이 줘 과잉 줘버리겠죠. 이래서 뭐를 한다고 이 토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제어를 해서 체가 이 제어를 이게 이 기토는 이게 본기잖아요, 그죠? 본기로서 이걸 꽉 막아요, 틀어 막아요. 틀어 막아서 요렇게 통로를 조금 열어 이 여기야, 그죠? 개수로 여기를 조금만 품어주는 거야. 목이 죽지 않도록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이해가시죠? 하나만 더 가죠. 그 다음에 이 인묘가 사오로 바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중에는 어떻게 이 여기가 을목이 을목 조금만 이렇게 올라서 이 불이 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주는 기운은 오직 어디에 있더라? 토에 있더라. 토에 있더라. 그래서 토만이 오직 토만이 목화금수에 조화된 종기 잡기이므로 사시에 맡겨 왕성한 바 음양과 기와 질의 원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논리로 추론한다. 그러니까 목이 목과 갑이 목에서 갑과 을이 즉 갑이 표현됐듯이 자 봐요. 갑이 길을 쫓아가는데 경금이 있어서 못 가는 걸 을이 와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을이 더 갑보다 견고하고 강하고 기로 말하면 갑이 을보다 왕성하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병화가 다른 것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병화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의 짝을 어디에요? 신한테 가야죠. 신. 병신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 임수가 못 가게 해. 그래서 뭐야? 정이 와서 임수를 안아버리죠. 그래서 병은 훨씬 더 신보다 왕성하지만 어때요? 정은 이 임을 갖다가 막을 정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화를 이미 태양이나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화를 열에다가 비유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화를 갖다가 물론 빛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정화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를 용광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병화는 햇빛과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빛에는 여러분들 빛에는 열기가 있나요 없나요? 빛 거의 없죠. 빛에는 없는 거예요. 빛이에요. 그냥 빛.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태양이 어디서 대기권이라는 걸 통해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대기권을 넘어오는데 이 태양은 실제 이 태양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이걸 타는 거예요. 그래 이 대기권을 넘어오면서부터 이 태양은 실질적으로 태양은 이거는 빛이죠, 빛. 그래서 낮과 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태양이라는 것은 여름 계절 월령이라는 것이 올 때 그 계절로서 이제 우리가 복사되고 복제되고 있어 뜨겁다라고 말할 뿐 사실은 빛은 말이죠. 뜨거운 것이 아니죠.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가령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때요? 뜨거워요? 추워요? 훨씬 더 춥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빛은 그러니까 빛은 밝기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병화는 햇빛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정화는 어디에? 용광로에다가 비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영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모름지기, 먼저 간지의 설명을 알고 난 다음 입문하여 할지니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점이에요. 간지의 설명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간지. 천간과 지지의 이 작용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간지의 생각과 여기서부터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